자, 경희 피레토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주사비는 특히 안면 쪽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 굉장히 환자분들이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의외로 또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외래로. 자, 주사비를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주사비가 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죠. 근데 질병을 이해하려면은 인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셀이죠. 세포입니다. 자, 이 세포는 크게 내 몸의 밖과 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세포와 올간의 세포로 저는 크게 좀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이죠. 세포의 구조,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형질, 세포막, 핵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리보솜, 또 미토콘드리아, 골기체 등이 많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또 탄수화물을 합성한다, 열을 발생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저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은 왜 발생할까요? 주사비는 왜 발생할까요? 라는 문제죠. 질병은 왜 발생하죠? 바로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의 이상이죠. 자, 세포의 이상,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뭐죠? 바로 염증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염증을 이해할 때만이 주사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이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죠.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주사비는 발적도 생기고 따가움, 발열, 또 심한 경우는 통증까지도 생기죠. 어떤 분들은 가려움증도 생깁니다. 자, 이 5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염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사비를 치료하기 전에 내가 건강을 잃은 겁니다. 질병이 발생한 겁니다. 자, 건강하기 위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질병을 말하기 전에 건강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건강하기 위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3K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건강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어디에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좀 알아냈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바로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37도가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람 할 것 없이 대체적인 탄생의 온도, 심부 온도는 37도 정도 되고, 만약 이 공간의 온도가 27도라면은 시체가 죽게 되면 환경 온도 27도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체온증에 걸릴 경우는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죠.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는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해 보죠. 온도 측정이 너무나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36.5도가 나오고, 자, 주사비에 걸렸다고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운동하고 활동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나오죠. 자, 불과 0.7도거든요.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전혀 내가 주사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무시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37도로.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다고 하면 27도로 체온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 하루 만에 사람이 어떤 생명체가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 걸린 거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죠. 자,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자, 150, 300, 600년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알 수가 있죠.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만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영생을 뜻하는 거죠. 근데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습니다. 왜 없죠? 바로 신부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건강하다, 무병장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는 거죠?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체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체온은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어떠한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체온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가 질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체온이란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에서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려면 바로 물리학을 이해해야 되고 화학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체온에 대해서 열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병 치료는 우리 인체 물리학적으로 좀 접근해 줘야죠. 자, 그래서 체온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체온을 신부체온이라 그러죠. 항시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시상하부에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피부 온도라 그러는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 온도 37도의 의미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했을 때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식물과 동물의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 3요소는 산소, 온도, 수분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생명체는 살 수가 없죠. 자, 살지 못하기 전에 질병에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팩터는 바로 햇볕, 온도, 수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의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시작의 온도다. 자,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태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세포가 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생명의 시작의 온도가 바로 신부온도 37도의 의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 자, 주사비의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신부온도가 유지가 못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부온도의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유지를 못한 결과 병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셀이 정상적인 일 발휘하지 못한 결과 질병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때에 바로 주사비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부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어떠한 내 몸의 생리적인 현상 또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신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명령은 피부 온도를 빨리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부위에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는데 그때 조직의 융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 번째 무공을 닫게 된다. 그 다음에 무공이 닫히면 땀의 분비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당연히 땀 분비가 없는 무한정도 생길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소 단정이 생깁니다. 자, 이때 대부분 착각하게 됩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내 몸에 열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죠. 첫 번째,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은 염증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됐을 때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까지도 유발됩니다. 자, 장기화됐을 때 색소 침착, 모세혈관의 확장까지도 동반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부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따가움과 화끈거림이 있습니다. 자, 왜 따갑죠? 왜 화끈거리죠? 아무런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고 충격을 주지 않는데도 왜 따갑죠? 왜 화끈거리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싸운다고 화끈거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 몸에서의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화끈거리고 따끔거림의 현상은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라고 했죠. 자, 어느 한쪽으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라고 그랬죠. 자, 조직의 변형, 양방에서는 돌연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조직이 융기, 비대, 팽창, 돌출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내 피부에서 구진이 생기죠? 부종이 생기죠? 팽진이 생기죠?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은 왜 생기는 겁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조직의 변형은 왜 왔죠? 뭔가 힘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온도가 상승되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뭔가 힘, 자, 밀어내는 힘을 억력이라고 그럽니다. 억력, 스트레스. 이 억력이 강해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왜 암이 발생하죠?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또 기회가 될 때는 암에 대해서, 종기, 종양에 대해서도 강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공이 다칩니다. 자, 무공이 다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심장에서 먼저부터 다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치게 됩니다. 자, 그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가 되겠죠.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각질과 각질 세포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각질과 각질이 떨어져 나가겠죠. 바로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적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공이 다쳤죠. 열 방출은 안 되겠죠. 자, 무공이 다친 상태에서 밥을 먹죠. 운동을 하죠. 열은 발생하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내 몸은 탈수가 있죠. 자, 내가 살기 위해서 열을 강제적으로 빼내줘야죠. 모공을 강제적으로 열어야죠. 바로 그때 가름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름증은 왜 생길까요? 모공이 다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열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죠. 그러나 방출 루트는 있죠.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자, 열 방출은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형태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라는 사실이죠. 자, 열이 어느 한쪽으로 방출이 될 때 그 부위로의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 바로 염증이 된다. 염증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조직의 변형이 온다. 왜 주사비 중에서 딸기 코가 왜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직의 변형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론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자, 주사비 환자들 의외로 땀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두피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무한증 땀이 안 나는 사람, 피부가 아주 건조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우, 바로 관절 구멍,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그쪽으로 열은 많이 쏠려서 온도는 올라가고 또 그 바깥쪽의 온도는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온도 차가 생깁니다.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확 떨어져 방출이 될 때 그때 땀이 난다. 액화 현상에 의해서 바로 땀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얼굴,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특히 손, 발바닥 등에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잘 쏠리게 되거든요. 자, 그때 국소 단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약물,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세포는 손상을 받을 수 있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을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바로 ATP 합성이 잘 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되지 않을 때 바로 심부 온도는 내려간다.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갈 때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공은 닫히고 땀의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플러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어떤 병적인 변화가 생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주사비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임상적으로 주사비의 정의,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이 시간은 주사비 중에서도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